시즌2 제1장 바람둥이의 귀환 그리고 어명.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다. 과일 장수의 외침과 포목전 흥정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뒤섞여 오후에 햇살 아래 흘러넘쳤다. 조익형이 잡히고 청나라 밀사들이 추방된 이후 한양은 오랜만에 제 빛깔을 찾은 듯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활기 한가운데 어김없이 그가 있었다. 월향루 외샹로,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기생집이었다. 저녁 무렵이면 고운 비단, 옷깃을 여민 기녀들이 마루에 앉아 가야금을 뜯고 향내가 골목 어귀까지 흘러나왔다. 그 월향루 가장 안쪽 자리에 현이 앉아 있었다. 청록색 도포를 반쯤 흘러내리게 걸친 채 한 손에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벽옥적을 입에 물고 있었다. 촛불에 물든 호박색 눈동자가 게으르게 반쯤 감겨 있었다. 띠리리 띠리리리 피리 소리가 월향루 안을 가득 채웠다. 나른하고 달콤한 곡조였다. 시즌1에서 살기를 끊어냈던 그 단호한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이것은 그냥 봐도 알 수 있었다. 여자 마음을 녹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소리였다. 어머, 공자님, 피리 소리는 들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사옵니다. 옆에 앉은 기녀 홍련이 치맛자락을 살짝 여미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이 지긋한 기녀 옥비도 맞은편에서 술을 따르며 희죽 웃었다. 공자님은 어쩜 이리도 얼굴도 잘생기고 피리 소리도 고우신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현은 피리를 내리며 특유의 느른한 미소를 지었다. 나라를 구한 건 이번 생이요. 호호, 농담도 잘하셔. 농담이 아닌데. 현이 술잔을 기울이며 홍련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홍련의 뺨이 발그레해졌다. 공자님, 오늘은 저희랑 오래 계실 거죠? 글쎄요, 내 마음이 허락한다면 효락 안 하는데. 싸늘한 목소리가 월향루 입구에서 날아들었다. 현의 미소가 0.1초 만에 굳었다. 청하였다. 붉은 무복 대신 오늘은 짙은 남색포를 걸쳤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슬퍼랬다. 초록빛 눈동자가 현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의 검,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다. 홍련과 옥비가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현은 재빠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술잔을 내려놓았다. 아, 청가 낭자, 여기는 어쩐 일이요? 어쩐 일이냐고요? 청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기녀들이 썰물처럼 양옆으로 비켜났다. 청아는 현 앞에 딱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큰일을 치르고 회복하라 했더니 회복을 여기서 하고 계셨군요. 몸이 많이 났소. 음악은 심신치유에 좋다 하지 않소. 피리를 불려면 혼자 불면 되지요. 혼자 불면 들어줄 사람이 없잖소. 청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현은 그 눈썹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올라갔다. 저 눈썹이 올라가면 질투하고 있다는 뜻이지. 현은 조선 팔도를 통틀어 청아의 저 눈썹 하나에 이토록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뿐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나가시오, 공자. 술을 다 마셔야 나가시오. 현은 한숨을 쉬며 도포를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홍련이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공자님, 또 오세요. 현이 돌아서며 홍련에게 눈웃음을 살짝 건넸다. 청아의 손이 현의 도포 깃을 잡아당겼다. 눈웃음은 왜요? 인사한 것이요. 인사는 말로 하는 것이요. 현은 끌려나가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억지로 눌렀다. 월향루를 나선 두 사람은 한양 저작거리 골목을 나란히 걸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져 골목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청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무거웠다. 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화났어? 안 나왔어. 눈썹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청아가 걸음을 멈추고 현을 돌아보았다. 내 눈썹이 어쨌다는 것이오. 화나면 오른쪽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가오. 낭자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오. 청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다시 앞을 보고 걸으며 낮게 말했다. 관찰하지 마시오. 어쩌? 자꾸 보게 되니. 공자, 예, 다음에 또 월향루 가면 안 가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대답을 하오. 어차피 그 말 나올 것 알고 있으니까. 청아는 입을 다물었다. 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소리 없이 혼자 저작거리의 저녁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쳐 흘렀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포를 걸친 사내가 나타났다. 얼굴을 가린 흑건, 걸음걸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흑영이었다. 현과 청아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흑영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소매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서찰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다. 전하의 어명이옵니다. 현이 서찰을 받아 펼쳤다. 청아가 옆에서 함께 읽었다. 과인의 두 칼이여 급히 입궐하라. 이 나라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이 품은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다. 현의 호박색 눈동자가 가라앉았다. 청아의 손이 검 손잡이 위로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명제대왕은 두 사람을 비밀 집무실 독서당으로 불렀다. 평소보다 촛불을 더 밝혔음에도 방 안은 어두운 느낌이었다. 왕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앉거라. 두 사람이 자리를 잡자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2달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문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과인의 요원들이 확인한 결과 소문이 아니었다. 왕이 서한 위의 문서를 밀어냈다. 조선의 여인들이 사라지고 있다. 현이 미간을 좁혔다. 청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한두 명이 아니다. 한양, 부산, 전주, 평양, 팔도 곳곳에서 젊은 여인들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족들은 관에 호소하지만 관아는 묵살한다. 왜냐하면 왕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관아의 일부가 이미 그들에게 매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현이 낮게 물었다. 일본이다. 왕의 목소리가 굳었다. 일본의 암흑 세력이 조선의 부패한 관리들과 손잡고 조선 여인들을 납치하여 저작거리에 팔아넘기고 있다. 일본 본토로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청아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누구보다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힘없는 사람이 힘있는 자에게 짓밟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무력함이 사람의 안에서 무엇을 태워버리는지. 전하. 청아가 고개를 들었다. 이미 끌려간 여인들은요. 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일부는 아직 일본 본토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항구 어딘가에 억류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조류가 바뀌는 다음 보름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출항한다. 현이 벼곡적을 손안에서 쥐었다. 저희더러 일본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왕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과인이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외교 문제가 된다. 조선군을 보내면 전쟁이 된다. 그러나 이름 없는 두 사람이 움직인다면 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된다. 현이 피식 웃었다. 어명이라 하기엔 참으로 불편한 어명이군요.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하겠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다. 그리고 시중 워든의 후원에서처럼 왕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낮게 말했다. 제발 다녀와 다오. 그리고 반드시 둘 다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과인의 명령이다. 현과 청아는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독서당을 나서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밤이 깊어 궐 안은 고요했다. 별이 많은 밤이었다. 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1번이요. 그렇소. 낭자 무섭소. 청아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짧게 답했다. 아니요. 나는 조금 무섭소. 청아가 현을 바라보았다. 현의 옆얼굴이 별빛에 젖어 있었다. 평소에 느른한 미소가 없었다. 진짜 얼굴이었다. 공자가 무서울 것이 있소. 있소. 현이 청아를 바라보았다. 낭자가 다치는 것. 청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걷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졌다. 현은 그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조용히 벼곡적을 꺼내 입에 물었다. 띠리리 날고. 따뜻한 소리가 궐 안의 밤 공기에 번져나갔다. 월양루에서 불던 달콤한 소리도 아니었고 살기를 끊어내던 날카로운 소리도 아니었다.
그냥 옆 사람에게 건네는 소리였다. 청아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다만 현과의 거리가 아주 조금 좁아졌다. 그날 밤 한양 항구에서는 검은 배 한 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다. 뱃머리에 새겨진 문양, 눈 없는 해, 골위 칼세자루, 일본 암흑 세력, 삼도회 산다오호이의 기치였다. 시즌2 제2장으로 이어집니다.